75번까지 했고요. 77번. 77. 빡셉니다. 인수분해도 좀 빡세죠. A, B, C가 딱 나왔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거야. A, B, C가 나왔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저거 나오는 게 A, B, C 나오는 게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선생님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전개해. 다 전개했어, 선생님. 전개해. A 제곱 B.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A 제곱 B 그 다음에 A B C C A 제곱 A B 제곱 B 제곱 C 그 다음에 A B C자 A B C 더하기 A B C B C 제곱 C 제곱 A 다음에 마이너스 남은 거 A B C가 280이다. 어쩔 수 없어.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얘랑 먼저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미지수가 3개인데 A, B, C의 차수가 똑같으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A 제곱으로 묶으면 얘랑 여기 있지? A 플러스 C A로 묶을게요. 얘도 묶어야 돼. A 플러스 C가 아니라 B 플러스 C. 미안. 얘도 묶어야 돼. 그지? 그러면 BC 또 A 어디 있어? 여기 B 제곱 또 A 어디 있어? 또 BC 또 C 제곱 완제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그럼 이제 남는 거 없는 게 누구야? B 제곱 C랑 BC 제곱 그럼 BC로 묶으면 또 B 플러스 C 이게 280 그럼 끝났네. 여기 B 플러스 C인 거 눈으로 확인했죠? B 플러스 C의 제곱인 거 그럼 B 플러스 C로 묶자. B 더하기 C로 묶으면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 하나 남겠지 얘들아.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에 A 더하기 BC가 280 그러면 또 여기가 BC 더한가 BC 돼? 그러면 끝났다 이제.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플러스 C가 280 됐지? 여기가 이해됐어요?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다시 이쁘게 정리해봤더니 이 식이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플러스 C를 곱해놓은 값이 280이고요. 자연수 A, B, C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도 자연수 곱한 게 280이다. 소인수인가? 봤더니 그냥 A, B, C는 크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2보다 큰 자연수들이래. 그냥 2보다 큰 자연수들이야. 자 그러면 A, B, C 곱한 값을 찾아라. 이제 좀 빡세집니다. 느낌상 그래도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280을 소인수분해는 쳐야 되겠죠. 그러면 28, 10, 2의 제곱 7, 2, 5니까 280은 2의 세제곱 5 곱하기 7 그러면 하나는 8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7인가? 모르지. 그럼 누가 8이고 누가 7이고 누가 5인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얘가 준 겁니다. 얘가 1등 가장 큰 수. A랑 B가 A 플러스 B가
맞아? 그 다음에 A랑 C랑 B, C 정한 거 얘가 2등이겠지. 얘가 2등, 얘가 3등이야. 그럼 눈에 보이게 그러면 이게 8, 5, 7이니까 가장 큰 게 이 자식이 8, 그 다음 이 자식이 7, 이 자식이 5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조건은 만족합니다. 왜 조건 만족하냐면 이게 답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C가 최소 2부터야. C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C는 최소 2부터야. 그러면 A랑 C를 B, C가 가장 작잖아. B 더하기 C가 가장 작은 숫자잖아. B 더하기 C는 최소 몇 부터야? 5부터가. C가 2가 됐을 때 B는 3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 플러스 C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돼. 됐지? 그러면 B 플러스 C 최소값이 5인데 5 딱 맞췄지? 8, 7, 9색 맞춘 거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하고 싶냐면 선생님 그냥 다 더한다. BC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와? 2A, 2B, 2C 그거 다 더한 값이 이거 587이니까 더하면 20.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나와? 10. 야 근데 A 더하기 B가 8이라며. 그러니까 C는 2. A랑 C랑 더한 게 7이라며. 5,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한 곱하니까 30. 답 있죠? 이게 답이야. 근데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857이 아니라 2를 줘도 얘가 2의 제곱 10 곱하기 7도 되고요.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뭐 아까 최소값이 몇이었죠? 안 됩니다. 4를 줄 수가 없어요. 4를 줄 수가 없어요. 얘를 떼다가 주는 순간 2를 하나 떼다가 주는 순간 최소값이 4가 돼. 근데 최소값 돼 안 돼? B 플러스 C가 가장 작은 값인데 B 플러스 C는 몇부터? 5부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틀진 않고 보이는 대로 줬으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왜 8, 5, 7만 되지? 4, 17은 안 되나? 4, 14, 5는 안 되나? 4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C의 가장 작은 값의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5는 돼야 되니까 5는 살아있다 돼. 그럼 줄 수 있는 게 여기다 2 줘버리는 순간 다시 얘가 몇이 돼? 4. 그러면 최소값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딱 될 수 있는 게 5, 8, 7 이거밖에 안 된다. 됐지? 개념 원리로 갈까요? 지금 다 왔으니까 뭔가 시험 아니냐? 아하.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학평 대비 예상 문제도 좀 뽑아봤고요. 다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건 숙제 아니에요. 혹시나 주말에 먼저 첫 번째로 학평을 대비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어? 틀린 문제 풀어야 된다. 그동안 내가 틀렸던 문제. 만약에 개념 원리다. 그러면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 누구부터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니네들은 더럽게 하기 싫겠지만
이런 건 먼저 안 한다. 자잘한 확인 체크 문제들은 안 하고 연습 문제에서 얘네들 위주로 해야 되겠죠. 니네가 막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닐 테니. 지금 어려운 건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푼다. 틀렸던 거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많이 틀려놨을 테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스텝 2 문제들 위주로 푼다. 그리고 이게 끝났어. 그러면 어디로 가? 셋. C는 좀 빡세다. 그래서 B스텝에 상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B스텝 보면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 문제집 문제들 위주로 푼다. 그걸 끝났는데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 어디로 가? 센 시스템으로 간다. 선생님이 봤을 때 개념 문제에서 못 푸는 게 나오진 않는다. 개념에서 25문제에서 모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잘 쫓아왔으면. 대신에 주말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범위가 그래도 저기 2차 방정식까지니까 개념들을 까먹을 수는 있겠죠. 까먹어서 못 푸는 거지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복소수가 인수분해 공식을 까먹어서 이래서 틀리는 거지 개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응용 쪽에 응용 맞추게 심화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풀어보고 2시간 10분 동안 치니까 개념 문제 푸는데 25문제 푸는데 30분이면 다 풉니다. 해보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뭐 스텝 1 같은 느낌이야. 개념은 학평에서 스텝 1이나 뭐 확인 체크들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심화를 조금 하면 좀 버리겠다. 나는 선택과 집중하겠다. 그러면 스텝 2부터 하고 스텝 1 확인 체크들 틀렸던 문제들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안 보면 못 본다. 시험 공부는 해야 된다. 주말에 그래도 시험 전주니까 공부하시고요. 했는데 그냥 내가 풀었던 거니까 이게 진짜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그냥 선생님이 준 문제에서 홀수법만 풀던지 아니면 1, 4, 8 제곱수대로 풀던지 정해서 다 푸는 건 크게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까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해설까지 답이랑 해설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숙제 아니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면 질문 받을게요.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수업할 시간이 있거든요. 요 시간까지. 그리고 25분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보고 집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보강이 없고요. 없습니다. 월요일날 선생님 쉬는 날이어가지고 화요일날 만약에 물어볼 것들이 좀 많은 친구들은 일찍 와서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이제 2학년이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될 나이고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때가 왔으니 시험 전날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시험 숙제를 내고 그러진 않을게요. 그러진 않을 테니까 한번 자기 혼자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니네가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랑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험 공부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가이드는 잡아줬으니까 스텝 2부터 그다음에 스텝 1 확인 체크. 스텝 1이나 확인 체크들을 잘 풀린 친구들은 센으로 가서 상 위주로. 상도 잘 푼 친구들은 이제 스텝 C 위주로 풀면 30개 넘게 무조건 나온다. 30개 이상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공부량이 적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막 많이 어렵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왔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문제 풀면 되니까요. 화요일날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개념원리나 센에서 문제 공부해봤는데 모르는 게 있었다. 이런 것들 질문 받고 질문이 많이 없으면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뽑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 만한 것, 생각해볼 만한 것들 공부할 거고요. 주말에 선생님 패드 챙겨갈 테니까 공부하다가 뭐 막히는 문제 있으면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문제라서 다들 모르겠다 싶은 문제들은 단톡방에도 풀이 같은 거 올려놓을게요. 쌤 몇 번 문제 풀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해보시고 좀 뭐 일정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꼼꼼한 친구들은 주간평가 같은 거 모아놨죠. 주간평가에서 틀렸던 문제들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시험을 본 거니까요. 주간평가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숙제가 많았죠. 100페이지, 107? 107부터 자, 틀린 건 볼까? 111쪽 219번 어제 그 프리미어 수학 하 그러니까 공통수학 투반에서 이 가우스 문제가 나와서 다들 멘붕에 빠져서 막 집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멘붕에 빠져서. 자, 보자. 1번은 그나마 할만해요. 1번은 할만하고요. 2번이 좀 까다로운데 1번은 왜 할만하냐면 가우스는 뭐다? 옳지, 정수다. 숫자 나와요. 숫자. 그냥 숫자 나오는 거야. 가우스는. 그리고 1번은 되게 편한 게요. 가우스 x제곱 12 가우스 x 플러스 30이니까 얘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가우스 x를 보기 그러니까 t로 취환하면 그냥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48? 그럼 t 빼기 4, t 빼기 8은 0이니까 t가 4 또는 8이요. 근데 t가 누구였지? 가우스 x가 그래서 4, 5월 8 나와. 근데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x를 찾으라는 얘기지 가우스 x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가우스 x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x는 범위로 써집니다. 4부터 5 사이에. 또 8부터 9 사이에. 옳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옳지. 그래서 이때는 괜찮아. 아, 이 자식이 문제야. 2번이 치환하면 돼, 안 돼? 안 돼. 가우스가 몇 개만 있어? 한 개. 근데 가우스는 뭐다? 옳지, 정수다. 이렇게 써져 있지. 범위가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1단위로 끊어서 범위를 써야 돼. 그래서 1부터 3까지면 이 안에 정수가 2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찍는다. 1부터 x가 2까지, 2부터 x가 3까지.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때 가우스 x 값은 몇이냐? 이때 가우스 x 값은요? 2. 이렇게. 그럼 자 이거일 때
뭔 말이야? 1부터 x가 2 사이일 때 그때 가우스는 무조건 뭐만 나와?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가우스 x가 1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x는 뿔마? 뿔마인데 범위에 있어? 없어요. 여기서 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이제 x제곱 빼기 5는 0. 뿔마 루트 5. 루트 5는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x는 루트 5 하나. 됐지? 자, 이거 하나만 해볼까? 이거 그렸었나? 가우스 X 그래프 선생님 한번 그려줬습니까? 안 그렸습니다. 그렸나? 어디 한번 정리해. 절대값나? 자, 그러면 보기만 해. 수하에서 개많이 할 테니까. 이제 고등 과정에서 절대값이 나왔다. 문제.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났네. 화났네. 수학 선생님. 가우스가 나왔다. 극대노한 거야. 극대노하신 겁니다. 아니면 손곡에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손곡 중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100점은 주지 않겠다. 100점은 주지 않겠다. 95점까지는 주겠다. 근데 100점은 맞게 하지 않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100점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평이한데 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거죠. 그럼 그 정도면 괜찮지. 다 평이하게 내는 게 베스트잖아. 왜냐면 니네가 실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95점인데 하나만 깔딱해서 실수해버리면 89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속상하니까. 왜냐면 또 가장 어려운 문제 배점이 막 6.5점 막 이렇거든요. 근데 가장 배점 작은 게 막 3.8점이래. 그러면 하나 실수로 틀려버리면, 쉬운 문제 실수로 틀리면 89.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속상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저기 용인 외대부고 빼고는 100점짜리 거의 없습니다. 고등과정에서. 평균이 막 40점, 30점이니까 수학 평균이. 고등과정은 수학 평균이 40점에서 50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80점 나왔다. 그럼 거의 1, 2등급입니다.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그래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평균이 4, 50점이라는 얘기니까 너희도 충분히 4, 50점을 맞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성취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A, B, C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기에 A를 맞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올 A를 맞은 친구들이 모아놓으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비율이. 그러니까 A를 중학교 때 A 맞은 비율이 고등과정에서 고등으로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뭐 자퇴한 애들 빼고는. 그럼 걔네들 A 맞은 비율이 4등급까지가 다 A 맞은 애들입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똑같은 A를 맞았어. 나나 너나. 근데 나는 1등급이 되고 너는 4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하니까 실력을 몰라. 근데 막상 가서 막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여러분 지금 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랑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니까 훨씬 시험이. 그러니까 평균이 40점이지. 한 센 C 정도는 그래도 완벽하게 풀어내게 연습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센 C 스택까지. 그래야 블랙라벨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조금 문제 풀고 막 서울 강남 기출 문제들 막 좀 풀고 그래야 조금 자신감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상대평가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가우스 같은 것들은 무조건 성적 나누겠다. 못하는 새끼들 꺼져 이 문제입니다. 공부 안 하는 녀석들 꺼지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하거나 이거 수업 어려운 친구들 이거 가우스 보자마자 뭐 합니까?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행히 수학 선생님들의 심정은 이거야. 잘하는 애와 고등학교에서 시험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가르겠다. 근데 가우스를 냈어. 그러면 진짜 못하는 애들 중에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긴 하지만 그 이쁜 애들 중에서도 성적을 갈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우스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 선생님이 좀 극대노 하셨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가우스를 줬다. 그러면 가우스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범위해서 찢어내고 가우스가 정수 나온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왜냐면 가우스 주면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좀 똑같이 어려운데 거기서 더 어렵게 내면 다 틀려버려. 그러면 못하는 애도 틀리고 잘하는 애도 틀리면 이게 완전 최악이다. 최악의 문제다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조기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멘탈이 털릴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내 옆에 친구가 존나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없어. 뭐 하면 돼. 나만 존나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라서 굉장히 옆에 나는 막 작년 걸려가지고 막 존나 설사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공부 존나 열심히 해. 막.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 계속 설사가 나와.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럼 어떡해? 그게 막 초조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특히 여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요새 남녀공학이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남자 녀석들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좀 건강할 때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새끼들 안 지쳐. 막 점심시간에 맨날 축구하고 막 들어와서도 막 안 지쳐. 그래서 밤에 막 시험 기간 때 막 새벽 4시, 3시까지 막 공부해도 그렇게 탈이 안 나.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하다가 바로 감기 걸리고 장염 걸리고 시험 조지는 거예요. 왜냐면 따라갈 수가 없어. 체력적으로 여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근데 여학생들이 근데 불리하잖아. 그지? 근데 그 나이 때 여학생들이 머리 회전이 더 빠릅니다. 남학생들보다. 야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학년을 다르게 가든지 해야 되겠지.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때 고등학교 때 한창 머리가 되게 팽글팽글 논리적이고 되게 팽글팽글하게 잘 돌아가는 시기고 남학생들은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진 않는데 체력이 좀 더 좋을 시기고 그러니까 무식한 녀석들 막 시간으로 조질 것이냐 아니면 머리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여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한 12시나 1시에 이렇게 자고 이렇게 공부하길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수업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이 많이 나요. 배탈도 많이 나고 뭐 잘못 먹어서 막 배탈도 나고 이것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반 꼴등인데 중학교 때야? 선생님이 우리 반 꼴등인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 영어도 안 하고 국어도 안 하고 선생님은 오로지 수학만 존대 파. 수학만 맨날 100점 맞는 애야 선생님은.
안 해. 다른 건 다 빵점이야. 근데 수학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수학만 해. 그러면 모르는 거 얘 수학 잘하니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그 친구가 우리 반이야. 얘는 맨날 수학만 해. 얘 1등급 맞으면 얘 의미 있냐? 얘한테는? 내가 수학만 존나 해. 내가 1등급을 맞았어. 내가 그 수학 1등급 맞은 걸로 대학 갑니까? 안 가. 나한테는 그냥 1등급이 맞고 싶어서 존나 열심히 하는 거야. 뭐만? 수학만. 그럼 내가 1등급 하나 가져가면 1등급 인원이 죽을 거 아니야. 나만 없었으면 내가 2등급 맞은 애 중에 한 명이 1등급이 됐을 수도 있을 테고. 그 2등급을 맞아, 얘 때문에 2등급을 맞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 그게 니네 자신이라고. 그러면 어때? 내가 존나 꼴보기 싫겠지. 근데 각 과목마다 그런 새끼들이 하나씩 있어요. 학교마다. 각 과목마다. 막 영어만 존나 해. 단어만 맨날 외워. 영어만 존나 잘해 얘는. 그런 애들이 한 명씩 존재한다. 상대평가가. 그리고 딱 봐도 얘는 못 이길 것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겠죠. 쟤는 좀 나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공부 좀 머리도 되게 똑똑해 보이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는 애. 근데 일반고에는 그런 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해보면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막 얘가 전교 1등으로 들어왔대. 그리고 얘가 전교 1등이야. 근데 막상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막 다 가르쳐보고 해요. 똑같다. 다만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꼼꼼하게 할 뿐. 똑같다. 얘 진짜 똑똑하네. 얘는 진짜 얘는 진짜 아니야. 진짜 잘해. 라고 해서 학원 와도 똑같더라. 내가 봤을 때. 없다. 일반고에는 없다. 다 거의 같다. 다른데. 니네가 만약에 일반고로 갔다. 거기엔 없어. 이미. 과학고나 자사고로 다 빠졌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1등 할 수 있어. 다 똑같아. 근데 선생님 저는 자사고 할 건데.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근데 걔네도 똑같다. 머리가 나보다 좀 더 좋고 공부를 좀 더 오래 했을 거지. 그건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고등학교 가면 멘탈 털릴 일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 막 각 과목마다 그것만 파는 녀석들. 그게 가장 멘탈 털려요. 내 경쟁 상대는 그러면 서로 경쟁하니까 괜찮은데 이 자식은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존나 짜증나요 그냥. 그렇다.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수행평가 얘기해줬죠? 1, 2, 3, 4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통거려서 선생님이 조별로 국어 수행평가를 짜줬어. 근데 막 3명, 나랑 같이 조 짜준 애들 3명이 막 다 막 담배 피고 막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나 혼자 준비하고, 나 혼자 발표하고, 나 혼자 질문 받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걔네는 빵점 맞아도 되고 만점 맞아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했었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40, 20%로 반영이 된다. 수행평가 5점 깎이면 중간고사 20점 깎인 거랑 똑같다. 중간고사에서는 40%니까 100점 만점에 40% 반영하니까 중간고사 1점이 0.4점이야. 내 전체 수학 성적에. 그러니까 1점이 깎인 거, 중간고사에서 4점, 그러니까 한 5점짜리를 하나 틀리면 전체 수학 점수에선 2점 깎이는 거야. 진짜 내 수학 교과에서는. 근데 수행평가는 그냥 20%를 반영하는데 2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존내 떠들다 하다가 1점이 깎였다. 그럼
그럼 중간고사 1점 깎인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 중간고사는 한 문제가 1점이 0.4점이니까 3점은 깎여야 1.2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하나 틀린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바로 수행평가 1점이 깎이는 순간. 실수도 안 했는데. 근데 만약에 오토바이 탄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행평가 5점이 깎여버렸다. 그럼 20점 깎기. 20점 깎기. 중간고사 100점 맞아도 80점이야. 그래서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 근데 괜찮다. 니네들이 지금 수업 듣는 것처럼 학교 가서 이렇게 들으면 선생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변에 오토바이 탄 애들이 막 수업 듣겠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또는 뒤에 앉던 선생님이 수업할 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도 마주치고 대답도 하고 하면 저 승원이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이건 수행평가는 오로지 그 기준은 있겠지만 원래 막 유빈이가 막 맨날 수업 시간에 좀 떠들어 맨날 유빈이 떠드는 순간 바로 1점 하지 마라 막 했는데 근데 막 승원이는 막 수업을 되게 막 열심히 들어. 근데 승원이가 또 그날 막 미쳐가지고 막 갑자기 떠들었어. 그래도 하지 마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거 개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해야 될 게. 근데 수행평가가 하나냐? 국영수 사과만 해도 몇 개냐? 5개. 이게 보통 시험 시작하기 한 달 전. 지금 나와. 지금 나와. 고등학교 똑같아. 지금 나와. 근데 막 그게 막 살 떨릴 거 아니야. 막 개빡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막 수행평가 하면서 막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좀 더 막 살 떨릴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막. 근데 막 오토바이를 타 애들이 수행평가 안 하고 막 조별과제 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러 간대. 그러니까 멘탈이 터지는 거죠. 그럼 시험 공부가 돼? 아니 시험 공부를 못 해. 수행평가 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못 해. 그니까 미리 해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년 후에 있을 지금 시험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연습하면서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막 수행평가도 하고 하는 거 또 고등학교 거 수학도 하고 하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요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이걸 잘 이겨내야 나중에 좀 더 힘들 때 잘 이겨내겠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좀 빡세집니다.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고 기말 선생님이랑 중간 기말 대비하는 것도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시험 처음 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되게 세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세세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시험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y는 x 빼기 가우스 x야 이렇게. 근데 x 범위가 우리 이것만 해볼까? 5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하나 붙여놓을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끊어놓어. 1부터 x가 몇 가지? 그때 식은 y는 x? 2부터 x가 3까지면 x 마이너스. 이 가우스 때문에 범위를 나누는 거지 원래 있던 생짜 x는 그냥 건들면 안 돼. 절대값 풀어냈을 때처럼. 너무 많이 해요. 3부터 x가 4까지면 x 빼기 3. 4부터 x가 5까지면 x 빼기 4.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자, 1부터 2까지는 이거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1 넣으면 몇 나와? 0. 2 넣으면요? 1. 근데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구멍 뚫어 이렇게.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등호 있으면 구멍 뚫어서 칠하고 없으면 구멍 이렇게 뚫잖아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돼. 직선이니까. 다음에 2부터 3까지도 해봐. 2면 2 넣으면 0. 3 넣으면 1. 여기도 1. 이렇게 1. 또 3 넣으면 4 넣으면 이렇게 이어주고. 또 4 넣으면 0. 5 넣으면 1. 이렇게. 이런 그래프다. 이게 y는 x 빼기 가우스 x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가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계단식이나 이렇게 끊겨서 나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범위가 정수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했었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극대노 하신 거죠. 학교 선생님. 극대노. 가우스에 가우스가 들어가네요. 어제 이제 수하 프리미어 반인데 이거 하다가 지지쳤거든요. 블랙라벨에 나와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분기 때 할 거다. 어쨌든 가우스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뭘로 가우스는 뭐다? 정수다 라고 하면 좀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문제가 쉬워지는 건 아니고 마음이 좀 편해진다. 다음 저 216번. 몇 쪽에? 109쪽. 절대값 얘를 푸시오. 그냥 얘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2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이쁘게 루트 x제곱은 옳지. 절대값 x랑 똑같죠. 루트 x제곱 절대값 x랑 똑같다. 3-1에서 100 올라왔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능력되는 값이 몇? 2랑 능력되는 값? 능력되는 값이 2개니까 범위가 몇 개? 3개.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범위가 3개니까 식도 몇 개? 3개. 그럼 식이 3개니까 그래프도 몇 개? 옳지. 그렇게 나옵니다. 해볼까요? 그럼 x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마1. 마1 넣으면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1은 나머지는 그대로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네. 그럼 플러스 x.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1, 5월 마 3. 근데 전제가 뭐예요? 마이너스. x가 음수다. 그러니까 뭐만 써? 마 3만 써. 이렇게. 두 번째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갖고 x가 뭐일 때? 2일 때. 그러면 뭐 나와? 이제 뭐 쓰면 돼? 1 같은 거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 등호 있는 거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가 좀 빡세서 1 같은 거 넣으면 쟤는 음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냥 플러스에서 그냥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그럼 x제곱은 3. 그럼 x는 뿔마
루트 3.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루트 3. x는 루트 3. 마지막 x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양수죠? x 빼기 2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x는 1 돼? 안 돼. 옳지. 얘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3과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있다. 다음 229 220 어디? 116. 16쪽에 26번부터 그럼 먼저 하고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면 이건 k에 관한 항등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거의 항등식이다.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항등식인 건데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먼저 중근 갖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 중근 갖는 조건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중근 조건이. 중근 판별식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0 돼야 되겠지. 이게 중근 조건이죠. 근데 이게 능력되는 값이 뭐가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k 제곱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면 2ak랑 k랑 묶으니까 2a 마이너스 6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 나와야 돼. 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a는 몇? 3. a가 3이니까 b는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음에 27번도 볼까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해라. 완전제곱식 판별식이 뭐하다? 판별식이 0이다. 또 그래프로 얘기하면 옳지 접한다. 근데 판별식은 언제 쓴다? 언제 판별식? 옳지. 방정식에서 쓴다. 방정식. 얘 방정식이에요? 아니죠. 그래 원래는 얘 서술형 할 때 나중에 서술형 할 때 얘가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뭐니까? 2차 식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서술형에서는 는 0 해놓고 방정식 판별식 써줘야 돼요. 서술형 문제 쓸 때. 알겠죠? 자, 이어서 할게요. 25분 쉬었다가 세라 쉬는 시간에 태블릿을 가지고 핸드폰 매장 가자고 꼭 어머님이 뭐 그렇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네.